사업들 말고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안문하면 사실 저희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는데 이제 해다 보니까 그 물리적 사업들이 쭉 이렇게 했지만은 뭐 남는 거는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도시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사회적인 도시재생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문화적인 도시재생도 이루어져야 되고 환경적인 그런 도시재생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게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어디 뭐 빈민가로 간다든가 어디 못 사는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든가 이래서는 그 도시가 상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 재생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태동은 우리 이 창원은 주민들이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먼저 민간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 당시 마산시 통합이 되기 전에 마산시 시절에 주민들이 먼저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도시를 좀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1번지는 창동이다 이렇게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권미 씨도 아마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연합을 받았던 박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사무국장 박사님이시고 도시재생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센터나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해야지 행정기관이나 국회의원, 지의원 정치적으로 이래서 절대 성공을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가장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은 마음속에 그냥 대단한 시설을 만들어 탁 해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반짝거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는 도시재생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도시재생은 천천히 가야만이 성공한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급해요. 그냥 하나를 우리 돈을 막 250억, 300억 투입하니까 우리 생활이 바뀔 것이다. 우리 환경이 바뀔 것이다. 모든 것 기대심리가 너무 큰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천천히 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그냥 물리적 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우리 지금 오면서 광장을 보셨던데 광장 하나 만든다고 해서 200억 봉사했어요. 200억 봉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바뀐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서서히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광장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서서히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에도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한참 뒤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새로 돈을 투입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냐면요. 약 1,000억 투자했습니다. 이 지역 가까이에 주위에 1,000억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가 보니까 어떤 성과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게 조금씩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거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주인이 되어가지고 도시재생 협의체에서 이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협의체라는 구성이 그냥 모아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 어떤 도시재생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겁니까? 교육생입니까? 네, 이제 어느 지역에 주인 협의체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또 많은 느끼시고 또 사례비 보면서 느끼시고 어느 구미시의 어떤 지역에 주민 협의체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주민 그 지역의 어떤 마을 활동가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그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의 이제 1번지 가지고 항상 우리 창원시를 소개를 하고 창원시장이 그 도시재생 협치 포럼에 또 위원장이 돼 있고 항상 그 국토부에 올라가서 발표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도시 창원입니다. 추진 현황 성과 추진 계획인데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은 창동 예술촌 지역입니다. 예술촌을 만들어 놓은 골목 문화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에 이 도시재생 민간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도시재생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시고 테스트베드를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도시재생을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 국가에서도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그냥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베드 지역을 우리 창원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기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거기 가서 같이 참여도 해보고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과연 뭘 할 것인가. 그때는 간단한 생각난 게 무슨 지역 화폐를 만들어 보자, 또 지역 신문도 만들어 보자, 또 무슨 우리가 전통 명가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그리고 한 34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테스트베드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국토부 장관도 직접 와가지고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했는데 요 시기에 이제 창동 예술촌을 만들었고요. 창동 예술촌을 우리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예술촌을 그러면 왜 만들었냐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마산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말로서는 전국 7대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76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 당시는 이런 구림시장이나 창동에 이 밀려다녀요. 사실은요. 이렇게 어깨에 부딪혀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 공장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한일합섬이라는 큰 대기업이 몇만 명, 3만, 5만, 3만에서 근 4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수출 자유지역도 거의 한 3만 명 정도. 수출 자유지역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 거기도 만들어지고 한국철강이 또 몇천 명이 또 있었고 이런 대기업들이 다 나가버리고 또 이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90개 되는 그 큰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가서 공장을 만들고 있다가 다시 우리도 오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싼 임금으로 와서 있다가 다시 또 미국의 회사들 또 일본 회사들 다시 자국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또 자유무역지역도 기업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하필 그 전에 창원시라는 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창원시가 도청소재지가 경남 도청소재지가 두산에 있었거든요. 두산에 그 당시 있어서 우리가 항상 도에 일본을 가려면 부산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부산에서 창원시로 도청소재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마산시에 있던 도단위 기관들이 다 있었어요. 법원부터 교육청 이런 게 국가 도단위의 어떤 기관들이 전부 마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의 가장 수도 도시였어요. 그렇게 이제 있다가 경남 도청소재 창원이 되면서 마산에 있던 인구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에 빠져나갔는데 그때 이 구청이 행정구청이 있었거든요. 행정구청이 이 89년도에 출장소 만들어지고 90년도에 구청을 만들어지고 마산시 자체에서만 2개 구청이 있었는데 그중 50만이 넘었다는 얘기죠. 53만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있던 인구들이 싹 또 빠져나가 버리니까 마산이 공동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창동에 그 많은 브랜드들이 많던 그 브랜드들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여기에 이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한 개도 뭐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구림시장 같은 경우는 영남 일대에 그 의류 도매상가로 유명합니다. 뭐 영남 일대에서 가장 많이 붐비고 올해 지금 서울로 뭐 이 옷을 가지러 가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서 옷다리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나가고 막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그 구림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데가 다 죽어버렸어요. 창동도 죽었어요. 전부 빈적터였어요. 빈적터. 그 옆에 있는 그 창동 S초에 있는 그 골목은 아예 그 슬럼화 돼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런 골목들을 왜 그냥 살리냐 없애고 뭐 만들어야 되냐 하지만은 거기다가 우리 그 마산에 있던 민간인들은 창동 예술촌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술촌이 만들어집니다. 예술촌을 한 60개 점포를 전부 다 시에서 임대료를 건물주에 주고 거기에는 무료로 작가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게 된 게 이제 이 시기입니다.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그리고 테스트베드 또 하면서 또 구림시장 여기도 다 철문이 다 닫혀 있는 걸 다 걷어 올립니다. 걷어 올려서 거기다 창작 예술촌을 창작 공예촌을 또 거기다 30명 정도 되는 작가들 거기다 이제 유치를 시켜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테스트베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토부에 있는 예산들을 계속 따왔어요. 저희들이 그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국토부 예산, 그다음에 노산동 테마가로 진해 에코 뮤지엄 시티 이런 예산들을 계속 하는 사이에 그때 이제 선도 사업을 하자. 선도 사업, 도시재생을 그러면 선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맞춰질 때쯤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은 그때 내심 우리 지역만 선정이 되고 한 몇천억 투자될 줄 알고 했었는데 사실은 또 이때 또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때 200억이 이제 투입이 지원이 되고 테스트베드가 종료가 되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초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인수를 해서 우리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도시활력 증진 사업 여러 가지 샘플마을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예산들을 따오고 이런 행복의청 사업도 아직 지금 계속 의창동 소답동 지역인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블라썸 여자동 진해 지역에 여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은 이제 진해 충무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지역처럼 분황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분황제 한 지역이 완전히 조용합니다. 4월달 한 달 말고는. 그 다음에 진해 지역도 진해시청이 저쪽 동부 쪽으로 이전해 가버리고 교육청 가버리고 소방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 중심가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무지구를 우리가 이 중심 시가 지역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고암동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재개발 문제 얘기 나오는데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못하거든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암지구 주민들이 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 재개발 안 하겠다. 도시재생해도 그래가지고 그 세태 정도는 났습니다. 세태 정도는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재개발 사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 지난주 또 금요일 날은 소계동 지역이라고 그 지역도 이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심사를 맡았는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딜 사업은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 센터가 보기는 상당히 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지금 현장 센터만 해도 두 군데가 있고 센터장 밑에 이제 사무국장 양쪽에
이 센터장 또 사업 지구가 늘어나면 또 현장 센터를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 22명의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이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저희 그 센터에서 중심으로 합니다. 센터는 뭐 우리 가이드 안에 있듯이 시 이 행정기관하고 주민들과의 그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데가 센터거든요. 근데 주민들한테 다 맡길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역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차원에서 오늘 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이제 옛날에 이제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려워요.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여기도 저기도 정해져야 하는데 또 이 전체 세태도를 만들어 놓은 전략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재생은 전체 전략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의 세태도를 순위를 다 매겨놓은 게 나타내 놓은 게 도시재생 전략 계획입니다. 구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지역마다 어느 동은 세태도가 어느 정도 된다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순위를 매기려고 보니까 이 생활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논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이제 쭉 사업이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법 제정하고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신규 대상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도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200억이 됐고 문화동 광장 거기도 205억 여기 국토부 자체 활력 증진 사업으로 노산동 또 그다음에 진해 지역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 연계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또 소계동 행복구청 사업도 뭐 64억 블라썸 여자라 해가지고 여자동에 또 60억 지금 이제 충무지구는 확정돼 있는 게 250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암지구는 150억인데 또 행정 지구가 이제 191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또 여자동 서들마을 사업도 한 47억이 확보됩니다. 소계동 방금 지난 금요일날 또 발표했던 게 190억 정도 이렇게 상당한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모든 사업비 집행 권한은 거의 다 창원시에서 구미시에서 할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센터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 가지고 몇 프로를 일부를 센터로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도시재생 대학을 만든다든가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슨 주민 공모 사업을 만든다든가 뭐 무슨 계층 공감학교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 또 주민들이 직접 고안했던 그런 사업들을 이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내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협의체에 들어간다면은 또 거기서 제안을 해주셔서 센터와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이 이제 센터와 주민들과 하고 또 주민들이 의견되는 것을 사업에 전부 다 반영을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발굴하고 또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뭐 그냥 시에 맡기고 센터에 맡기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또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도지역 그러니까 그 선도지역 아까 이제 테스트를 끝나고 선도지역 사업을 이제 진행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 지역에 이 완전히 집이 폐가 돼 있는 지역들을 이게 이제 두림시장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매입을 해서 이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예산이 뭐 102억 정도 들었는데 이 전체 마중물 사업 200억 들어가지고 102억 해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광장 하나 만들고 나면. 그래서 이제 중기청 사업 40억을 합해서
이런 이 사업을 진행했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은 이제 반상이 만들어져서 아주 아까 오동 광장 갔는데 그 광장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 7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니까 주차 문제 해결하고 또 이 위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9월달 되면 곧또 시장 쪽에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이루어지면서 이 광장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광장 문화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유럽에는 거의 다 다녀보셨겠지만 그 광장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어떤 병시장도 만들고 자발적으로 뭘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행정에서 뭘 만들어줘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제는 이런 광장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할 거거든요. 센터에서. 만약 우리한테 그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무슨 행사도 하고 거기서 무슨 경제활동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광장 만들어서 무슨 효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만이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 내에서 움직이도록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어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공가가 있었어요. 여러 공가 프로젝트들을 또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4층 되는 그 공가에다가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은 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 교육생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청년들 또 주민들이 문화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마침 이 건물이 지금 옛날에 C형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이 상가가 다 죽어가지고 빈 집이었습니다. 빈 집을 만들었는데 좀 이따 무슨 미술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 있어서 마침 그런 이 청년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1층은 문화 기획자들, 2층은 버스킹 공간을 만들어주고 3층은 주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카페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4층은 교육 공간, 여러 가지 미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 공간도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불종로 하면은 우리 이 마산시 시절에 가장 중심되고 상징적인 도로가 불종로에 있습니다. 아까 문화광장 있었던 오동동 문화광장 바로 옆에 있는 그게 불종로거든요. 지금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지금 다 뜯어고쳤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버스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일반 차량들이 다 대중교통이 다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정할 때는 여기에다 이제 이 대중교통 전용 구간으로 만들자. 대분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이 대중교통 전용 구간을 만들자 했더니 주민들이 절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걸 못해서 할 수 없이 이 공간만큼을 차도용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보도블록이 한 칸 한 칸이 86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차를 다녀도 뭐 괜찮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2년 정도 돼서 이게 이 돌들이 차가 다니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또 그 밀리니까 그 가의 모서리가 깨지고 그러니까 울퉁불퉁 소리가 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억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2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게 돼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 도로 전문가들 다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어찌해야 되겠느냐. 예산은 상당히 이제 투입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 블록을 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걷어내야만이 답이다. 이번에 며칠 전에 걷어냈습니다. 지금 가서 아스팔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사례. 어떤 일을 해도 심도 있게 주민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교훈으로 받아지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가로수도 좀 바꾸고 인도하고 이 차도도 이 차도와 똑같이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여기 와서 여기 큰 행사도 좀 만들고 이런 어떤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편리하도록 인도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바로 옆에 문화광장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26억 정도 들어갔는데, 예, 요 차도 고도는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양쪽에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러 하면서 시민들이 대학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직접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례고요. 이망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 철도 공간이 있습니다. 철도가 이제 돼 있는데 지금 마산역이 저쪽으로 이 석전동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쪽에는 이망선 정도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그 철도만 남겨졌는데 이 철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마산시에서부터 이 철도 그 시설 관리공단하고 해서 임대료를 일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받으면서 양쪽에다가 이 정원처럼 나무를 전부 다 심었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가 한 4.6km 정도 되는데 시민들이 그냥 막 부딪혀서 다닐 정도로 운동하는 코스로서 가장 도심을 가르는 이런 이 철도거든요. 이 철도가 이제 지금 폐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이 걷기 쉬운 그런 이망선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토존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이 벌써 카페도 만들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이 만들어지더라. 민간인도 투자를 하더라. 이런 경우를 받고 엊그저께 또 가보니까 또 하나 점포 무슨 가게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요거는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큰 어떤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말씀을 드리고, 예, 동네 골목들이 여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엄청난 골목이 많습니다. 뭐 250년 된 골목도 있고 뭐 노전길, 고그랑길 이 골목들이 많이 있는 그걸 조금씩 개선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준공은 됐지만 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또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고 막 하고 더 좀 관리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실 겁니다. 이것도 뭐 이 똑같은 그 개념인데 그 골목들을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이 지역에는 이 골목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 문화가. 그래서 골목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골목에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여를 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런 점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하는 아주 중심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없애고 신도시를 개발할 건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탐방대도 만들어지고 또 뭐 감옥리고 골목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 나와가지고 아까 해설사 한번 우리 김경희 해설사도 사실은 그때 이제 이 해설사가 필요하구나 활동가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가를 모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이 골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연계해서 만들어지고 골목 여행도 하고 창동 두드림이라고 또 골목 사야 뭐 이런 골목에서 어떤 사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동예술촌을 그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사업 때 만들어진 창작공예촌이나 청동예술촌을 국제화시키자 해가지고 국제 뭐 초대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재생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지금 이런 아트센터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좀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받고 지역의 도시재생 미래 사업 지구에 가서 활동가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시든가 또 가서 이런 일들을 계속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 재생센터에서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또 하시고 정말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은 꼭 성공한다.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들이 몇 개 이제 소개를 하면은 마침 이제 부림시장 주위에 이제 한복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복 축제도 사실은 해요. 가을 좀 있으면 10월달 중에 할 건데 그런 한복들을 가지고 그 골목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겠느냐라고 해서 한복 체험관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한복을 한 200벌 저희들이 사가지고 봄 가을 되면은 이 골목 학생들이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이 1년에 뭐 8,000명 정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외국 애들, 고신등 대학 애들 지금 한복 체험하겠다 해서 연결시켜놨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이렇게 뭐 아까 물리적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을 하지 절대 그냥 무슨 시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괜히 빈 시설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알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만이 이 도시재생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 체험관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봤고 축제 때마다 가서 한복 부스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해봅니다. 창동도림 같은 경우는 얘들 이 교육청 체험 기관으로 선정해서 애들이 이 골목에 와서 골목마다 여기에 막 완전히 막 학생들로 뒤덮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뭐 5,000명, 6,000명 이렇게 오는데 이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그 외에도 또 이 골목에 사역해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또 이 지역의 그 예술가들 또 뭐 지역 그 문학인들 그런 집들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 인구도 뭐 3,900 정도 2014년도 비해서 작년 말에 3,900 정도 이 빅데이터로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유동 인구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며칠에 또뭐 1.5배 정도 늘었다. 이 청년 창업도 늘었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고 올해 또 연말에도 다시 한번 빅데이터로 한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성과 관리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변화가 있구나 없구나